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물리 임용고사에 합격한 라고 합니다. 저는 시험 준비를 2년 동안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 시험에서는 1차에서 합격을 하였지만 두 번째 시험에서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합격할 당시에는 지난 시험에서 최종으로 불합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도 많이 했었고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창민 선생님과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될 거라고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고 믿어주셨기 때문에 안심하고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결과를 합격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부모님께서 가장 좋아하셨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분위기에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임용고사를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해 당시에 저희 과 선배께서 이 학원에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한창민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서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학원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선생님에 대해서 강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저같이 수학도 잘 못하고 이제 물리에 대한 지식도 많이 없는 학생들도 차근차근 처음부터 알려준다는 그러한 OT를 듣고 나서 확신을 갖고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의 장점은 되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수업시 중간중간에 학생 모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한 명 한 명 진심 어린 상담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원들은 보통 이제 사교육이다 보니 선생님과 라포를 형성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창민 선생님께서는 이제 다양한 학생들에게 자주 문자도 보내주시고 매 단계마다 상담도 진행해 주시면서 진지하게 학습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두 번째 장점으로는 수업에서 단계별로 접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판서를 하실 때 스텝 1, 스텝 2 이런 식으로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것이 문제풀이로 할 때도 이 똑같은 스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쉽고 좀 더 활용이 잘 되게 수업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학에서 배웠던 논리를 전자기학과 또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물리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장점으로는 다양한 실험을 수업 중간중간에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의 이중순리 실험을 직접 불을 끄고 칠판에다가 보여주신 적도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렌즈를 직접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세차 운동도 직접 보여주시고 도플러 효과까지 선생님이 직접 준비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물리가 진짜 내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재미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선생님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보고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선생님께서 제시된 커리큘럼이 이제 1단계부터 총 마지막 모의고사 단계까지 있는데 그 단계별로 차근차근 선생님이 내주시는 숙제와 특권을 마스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1월에서 3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일반 물리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우선순위별로 이제 문제집을 추천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추천해주신 문제집을 순서대로 모두 풀고 그리고 특권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면서 개념을 반복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심화역학과 심화전자기, 열미통계, 양자역학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진도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문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풀어보고 그리고 스터디원들과 함께 문제를 변형해가면서 퀴즈를 내는 스터디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특권에 대한 내용이 곧 기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을 주로 중점적으로 계속 보게 되었고 특권을 보면서 논리에 따라서 스텝을 진행하다 보니 다른 시험에서도 이것이 응용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또한 한창민 선생님의 특권지와 정말 동일한 문제가 나와서 그 특권지 모습이 기억이 나서 그 순서대로 그대로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을 정말 열심히 하고 매 시험 만점을 맞겠다. 그리고 등수도 공개가 되는데 그 등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특권을 공부를 했더니 시험에서도 그 모습이 상승하게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 강의를 할 땐 특권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후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가 시작되는데 10주라는 짧은
짧은 기간 동안 모든 기출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버거울 수 있지만 창민 선생님이 준비하신 진도 계획에 따라서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수업을 먼저 듣게 된다면 더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주시는 다양한 문제들도 최대한 풀어보면 좋지만 주옥 같은 문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것을 풀려는 욕심보다 하나하나 꼼꼼히 보겠다는 욕심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강의에서는 처음에는 배웠던 것과 조금 다르거나 혹은 자주 기출되는 내용이 아닌 생소한 개념들이 많이 모의고사에 출제되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소하고 잘 기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문제를 아예 버리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창민쌤이 주신 문제를 낯설지만 새롭게 푸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실제 시험장에서도 모르는 개념과 처음 보는 문제를 봤을 때 차근차근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단계별로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학습을 한다면 처음에는 성적이 많이 오르진 않지만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앞서 말했듯이 이제 특권을 가장 중시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권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면서 일주일에 그 주 진도 나간 특권을 5번은 써보자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공부 다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이 진도를 다 끝냈을 때 추가적으로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휴식 시간을 갖고 자유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1년 동안 준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너무 달리다 보면 나중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차근차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터디를 할 때 저랑 마음이 맞는 스터디원을 구해서 같이 1년 동안 쭉 연장해서 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매 단계에 다른 스터디원을 구하다 보면 번거롭기도 하고 중간에 마음이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간 계획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같이 스터디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하면 계속 꾸준히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 있고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마음적으로도 안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 모르는 부분이나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응원해 주기도 하고 토닥이면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주변 스터디원과 친구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 스터디원들은 같이 붙어서 이제 동기가 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상대라고 여기지 말고 함께 교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창민쌤이 수업 중간중간에 성적 향상 그래프를 되게 많이 그려주실 거예요. 그때 보면 1월부터 이제 10월까지는 점수가 계속 아래쪽에 있다가 10월 후반쯤 그리고 11월에 가서 점수가 점점 오른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저는 10월에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되게 불신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막상 시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정말 11월 말에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것을 보고 이것을 처음부터 믿었으면 좀 더 마음에 안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바로바로 오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험에서 이제 최종으로 2차 시험 때문에 점수를 많이 깎여서 떨어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2차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컸습니다. 처음에 시험을 최종으로 불합격하고 나서 창민쌤이 계속 전화해주시고 문자로 다독여주셨는데 이때 주신 팁이 시간 강사나 기간제를 해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시간 강사를 구해서 제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시간 강사를 하고 올해 새롭게 2차 스터디를 하며 준비를 하니 자신감도 생기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 강사나 기간제는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절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창민쌤이 여러 선생님들의 다른 경험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시간 강사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고 2차 스터디에서도 그리고 이번에 2차 성적에서도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었습니다. 2차 시험에서는 수업 실현을 진행할 때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 이제 모르는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교실에서 연기하듯이 수업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창민쌤이 이제 작년에 합격하신 분을 초청하셔서 두 분이서 이제 수업을 봐주시는 활동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1월에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제 수업 실험과 그리고 수업 나눔, 경기도에서만 진행하는 수업 나눔을 직접 봐주시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들었던 창민쌤의 피드백은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보면서 칭찬을 많이 하고 이제 구체적인 칭찬을 하라는 것을 피드백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2차 시험장에서 떠올리면서 열심히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칭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2차 시험 문제가 생소했던 과학탐구 실험 부분이 나와서 개념도 잘 준비해보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창민쌤이 말씀해주신 구체적인 피드백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시험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학생들과 다양하게 순회지도하면서 상호작용하고 칭찬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개념에 대해서 전달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수업 실현이 많이 깎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험 점수를 받고 나니 수업 실현 점수가 거의 깎이지 않고 이제 점수가 나온 것을 보고 이제 창민쌤의 피드백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창민쌤은 1차 시험뿐만 아니라 그 시험이 끝나고서도 이제 12월, 1월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제 지속적으로 추후 활동까지 이제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민쌤의 수업을 들은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듣는다고 해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저는 물리 교사가 꿈이 아니었고 원래 생물 교사가 꿈이었는데 대학교에 와서 물리로 바꿨던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물리가 이제 어렵고 그리고 수학도 잘 못했기 때문에 과연 임용고사에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연히 창민쌤을 만나고 창민쌤의 수업을 계속 직강으로 맨 앞자리에서 듣다 보니 이렇게 수업을 하면 제가 학교에 가서도 학생들과 물리를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물리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창민쌤을 보면서 교사가 되어서도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학생들과 상호작용해야겠다라는 것까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수학도 못하고 그리고 수능 때 이제 물리를 선택하지 않았던 그런 학생들 또한 창민쌤 강의를 듣고 합격하는 것을 보니 여러분들도 모두 창민쌤을 믿고 끝까지 따른다면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